여긴 공짜 급식소가 아니라고요. 거렁뱅이들이 식당까지 들어오네. 아주.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네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선옥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이선옥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남영수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78세의 나이답지 않게 등이 굽지도 않았지만 입고 있는 옷차림은 영 볼품 없었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에 여기저기 실밥이 터진 바지, 그리고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선옥은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온갖 손님들을 다 봐왔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명수는 자리에 앉아서도 메뉴판을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차분했는데 그 모습이 평범한 동네 노인 같지는 않았죠. 뭘 드시겠어요? 선옥이 물어보자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두부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어요. 선옥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방으로 들어가 순두부 백반을 준비했습니다. 명수는 밥이 나오자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그런데 밥 먹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긋하게 먹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죠.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네요. 명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선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명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선옥은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은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계산대로 걸어왔어요. 선옥은 8,000원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명수는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주머니, 뒷주머니, 심지어 점퍼 안쪽 주머니까지 다 뒤져봤지만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돈이 없네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거든요. 내일 가져다 준다고 해놓고 영영 오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서 밥을 먹어요? 선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긴 공짜 급식소가 아니라고요. 거렁뱅이들이 식당까지 들어오네. 아주. 말은 거칠게 했지만 선옥의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렸죠. 선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돈 없다고 쫓겨나는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선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자꾸 그 노인 생각이 났어요. 그날 저녁 선옥은 아들 박진호에게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노인이 왔었어. 돈도 없으면서 밥 먹고 가더라고.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지만 선옥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노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특히 이 맛이 그리웠네요 라고 중얼거리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선옥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그 노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 그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낡은 점퍼에 똑같은 수첩을 들고 말이죠. 선옥은 깜짝 놀라며 명수를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명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두부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도 어제와 똑같이 차분했죠. 선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돈도 안 내고 간 사람인데 또 밥을 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제 돈은 가져오셨어요? 선옥이 물어보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선옥은 안도하며 순두부 백반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퉁이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어제도 공짜 밥 먹었다던데요? 고말자 사장이 그러던데요. 그 말을 들은 선옥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거든요. 명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식자재 배달을 온 김 씨가 들어왔어요. 김 씨는 젊은 시절 동네 건달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동네 사람들 얼굴은 다 외우고 사는 김 씨가 명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장님,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선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선옥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대체 명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는 걸까요? 명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옆 골목에서 말잔에 김치찌개를 운영하는 고말자가 들어왔어요. 고말자는 선옥의 오랜 라이벌이자 동네 최고의 입방아 전문가였습니다. 선옥을 보자마자 비죽 웃으며 말했죠. 어머, 선옥아, 너 요즘 자선사업하니? 공짜로 밥 주고 그러면서 고말자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고 말이죠. 선옥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 받고 파는 거야. 하지만 고말자는 계속 따져댔어요. 아니, 어제 저 노인 돈도 없이 밥 먹고 갔다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명수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수저를 놓고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어제 것까지 해서 16,000원이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어요. 고말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 혹시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옷차림이 영 그런데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입니다. 명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노인이에요. 그러고는 고말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죠. 하지만 고말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말이야. 저분 예전에 교도소 다녀온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김 씨가 그러던데 말이야. 이 말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선옥은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소문으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말자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옥이 말했지만 고말자는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아니야, 나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런데 뭔가 수상하긴 해. 돈도 없으면서 밥 먹으러 오고 옷차림도 그렇고 명수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선옥은 고말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그런 식으로 사람 뒷담화하는 거 보기 싫어. 하지만 고말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가버렸죠. 그날 저녁 선옥은 또다시 명수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 얘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고말자의 추측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명수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명수는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메뉴였죠. 선옥은 이제 조금 익숙해진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또 오셨네요. 선옥이 말하자 명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두부 백반이 맛있거든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옥은 별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순두부 백반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명수가 밥을 먹으면서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골목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명수의 눈빛이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묘하게 부드러워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간 후 선옥은 용기를 내어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기요, 할아버지.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왜 자꾸 여기 와서 밥 드세요? 다른 식당도 많은데. 말을 하면서도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명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따뜻한 밥 냄새가 나서요. 그 말에 선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요? 네.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순두부찌개 냄새 같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맡을 수 있던 그런 냄새죠. 선옥은 갑자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 노인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멀리 계십니다. 이제 혼자 살아요.
명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여긴 복지센터가 아니거든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옥의 목소리에는 어제만큼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그럼 이제 안 올게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 했는데 선옥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선옥이 명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냥 가끔씩만 오세요. 매일 말고요. 명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근데 돈은 꼭 챙겨 오시고요. 선옥이 말하자 명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선옥은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저녁 선옥은 아들 진호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노인하고 얘기해 봤어. 혼자 사신대.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정주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고요. 사기꾼은 무슨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매일 오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 선옥이 대답했지만 진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김 씨가 식자재를 배달하면서 전해준 소식이었죠. 사장님 들었어요?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던데요? 김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몇 년 안에 다 헐고 아파트 짓는데요.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건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근데 건물주가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바뀐다고? 누구로? 선옥이 물어보자 김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새 건물주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고말자는 더욱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떠들어댔어요. 선호가 너 이제 장사 못할 수도 있겠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 확 올린다던데? 선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호 말대로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명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식당에 왔습니다. 여전히 순두부백반만 시키고 여전히 조용히 먹고 가곤 했죠. 선옥은 그런 명수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할아버지는 걱정 없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어느 날 선옥이 푸념처럼 말했습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수도 뭔가 걱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선옥은 점점 이 신비로운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재개발 소문이 돈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말자가 선옥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말이죠. 선호가 큰일 났어. 고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너 식당 계속 할 수 있을지 몰라. 새 건물주 까다롭대.
선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아까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 그리고 계약 조건도 엄청 깐깐하다고 하더라고. 고말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대료가 2배라니요. 지금도 빠듯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응, 확실해. 부동산 사장이 직접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새 건물주가 곧 와서 임차인들이랑 면담한다던데? 고말자는 계속 떠들어댔지만 선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식당에 왔을 때 선옥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아, 엄마 이제 정말 식당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선옥은 고말자에게 들은 얘기를 모두 전했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임대료 2배면 어떻게 감당해요? 진호의 말이 현실적이긴 했지만 선옥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이 골목이 내 전부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선옥에게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온갖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처음 문을 열었던 날, 진호가 어렸을 때 식당 구석에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들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건물관리업체 직원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선옥은 긴장한 채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대한부동산관리 과장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새 건물주님 대신해서 임대 재계약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민호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옥은 목이 말라서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선옥이 겨우 말하자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시세를 고려했을 때 기존 임대료는 너무 저렴했어요. 최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월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2배라니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좀 더 협의할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든지 선택하세요. 최민호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식당을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일주일 드리죠. 그때까지 결정 못하시면 계약 해지로 간주하겠습니다. 최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참고로 다른 조건들도 많이 까다로워졌으니 잘 검토해 보세요. 최민호가 나간 후
선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 200만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곳을 떠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모습으로 말이죠. 순두부 백반 하나 주세요. 하지만 선옥은 대답할 기운이 없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어 명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이 노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식당 문 닫을 것 같아요. 선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새 건물주 사람이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건물 관리하는 분을 만나보셨군요. 네, 아까 왔다 갔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협상 같은 건 전혀 안 통하고. 선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명수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선옥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고 최민호라는 분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두부 백반은 다음에 먹을게요.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선옥은 명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못 보는 건가. 그런데 왜인지 명수의 표정이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이틀 후였습니다. 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고말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말이에요. 선호가, 너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알아봤는데 새 건물주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래. 또 무슨 소리야? 선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말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새 건물주가 이 일대를 다 밀어버릴 계획이래. 임대료 올리는 것도 다 내쫓으려는 수작이고. 선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해? 글쎄, 다른 임차인들도 다 나갈 준비하고 있대. 너도 빨리 다른 곳 알아봐. 고말자가 말했지만 선옥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익은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그 사람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건물주입니다. 선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건물주요? 저번에 온 최민호는 관리업체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건물주라고 하고 있었어요. 고말자도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건물주님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선옥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수였거든요. 평소에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던 그 노인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요? 선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 주시라고요? 명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밝히게 되어서요. 고말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동안 명수에 대해 온갖 뒷담화를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선옥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건물 주세요? 그럼 저번에 온 최민호는 뭐예요? 제가 고용한 관리업체 직원입니다. 명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평소에 직접 나서지 않거든요. 그럼 왜?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는 돈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제가 없어도 따뜻하게 밥 한 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옥이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돈이 있을 때의 대접과 없을 때의 대접이 다르잖아요. 저는 사장님의 진짜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명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옥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희를 놀리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희가 뭔가요? 실험용 쥐예요? 아닙니다. 명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만 뭐예요? 선옥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임대료 2배 올린다고 해서 밤잠도 못 잤어요. 고말자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명수에 대해 교도소 다녀왔다느니 하면서 온갖 소문을 퍼뜨렸던 게 생각나서 죽을 맛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명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짜 마음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선옥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돈 없는 할아버지인 척 하면서 속인 게 아니라 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에 선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명수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것도 사실 테스트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테스트요? 선옥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했습니다. 명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께는 특별한 조건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조건이요? 선옥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수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골목을 지켜보며 살았어요. 선옥은 놀랐어요. 그럼 명수가 이 동네 사람이었다는 말인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골목이 없어지는 게 싫었어요. 재개발로 다 사라지기 전에 진짜 좋은 사람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말자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짓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명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말이죠. 선옥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명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일단 들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이유죠? 명수는 자리에 앉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때 이 골목에 작은 노점이 하나 있었어요. 노점이요? 선옥이 물어봤어요. 네. 할머니 한 분이 라면을 끓여주시는 작은 노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배가 고프면 그 앞에 서서 냄새만 맡곤 했어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점점 명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라면 한 그릇을 주셨어요. 돈도 받지 않고 말이죠.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준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거였어요. 그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요. 선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명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는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성공하면 그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명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선옥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성공한 후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쉬웠죠. 고말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자신이 한 일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명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도 밥 한 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선옥은 이제 명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해요. 명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때 고말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동안 너무 신뢰를 많이 했는데. 명수는 고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고말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옥에게는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임대료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계약을 3년 연장해 드릴게요. 정말요? 선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끔 여기 와서 밥 먹어도 될까요?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말이죠.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때 명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동안 명수가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옥이 수첩을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적어온 일기예요. 그 할머니에게 받은 감동과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들이 적혀 있어요.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선옥은 수첩을 펼쳐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어린 명수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라면 냄새가 좋았다. 할머니가 주신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 같은 글들이었죠. 이건 너무 소중한 건데. 선옥이 말했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거든요.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찾았으니까요. 명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명수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따뜻한 마음을 찾는 간절한 여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할아버지, 선옥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오세요. 순두부백반 항상 준비해 둘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오늘 그 밥값 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날 받은 따뜻한 말이 더 값졌습니다. 고말자는 이제 완전히 반성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선옥은 명수가 준 수첩을 읽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이야기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특히 언젠가 나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임대료 걱정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명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고말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선호가 어제 일 때문에 잠 못 잤어. 왜? 선옥이 물어보자 고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명수 할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해. 선옥은 고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고집이 세던 고말자가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오시면 사과드리지 뭐. 선옥이 말하자 고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정장이 아니라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선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고말자는 명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명수는 고말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잘 지내면 되죠.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다녀왔다느니 하면서
온갖 소문을 퍼뜨렸는데 고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명수가 고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고말자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서 나왔는데요.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명수가 모든 걸 해결했다고 했는데 왜 또 왔을까요? 명수도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최 과장님. 명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제 연락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무슨 연락 말씀이신가요? 최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건물주님께서 모든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명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예, 직접 처리하셨다고요? 최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그런 권한이? 제가 건물주입니다. 명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민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네, 건물주시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받은 지시는 어제 지시는 제가 내린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명수가 설명했어요. 선옥식당과는 특별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거든요. 최민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건물주님이 맞으신가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명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최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정말, 정말 건물주님이시네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선옥식당 거는 제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최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했네요.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는 일 처리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최민호가 나간 후 명수는 가방에서 정식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계약서를 작성해 볼까요? 선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 3년간 동결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간판도 그대로 선옥식당 유지하시면 돼요. 명수가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선옥이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가끔 제가 와서 밥 먹을 때 특별 손님이 아니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대해주세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죄송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냥 허름한 옷 입은 노인인 줄만. 그 허름한 옷 입은 제가 진짜 저였을지도 몰라요. 명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고말자도 감동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선옥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수라는 따뜻한 사람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행운이었죠. 그럼 이제 순두부 백반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명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선옥은 환하게 웃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옥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수와 선옥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명수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식당에 왔습니다. 이제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와서 1번 순두부 백반을 시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선옥은 그런 명수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명수와 함께 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명수가 정화자를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소개할 분이 계세요. 명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화자 씨입니다. 저희 오랜 친구죠. 정화자는 선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수 씨한테 이 식당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옥은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런데 정화자를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선옥이 물어보자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골목 건너편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했었어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지만요. 아,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았구나. 선옥이 무릎을 쳤습니다. 저도 가끔 그 교회 지나다니거든요. 명수는 정화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화자 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정화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어릴 때 정말 착했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른들 도움도 많이 해주고요. 선옥은 명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정말 오래 알고 지내신 거네요.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정화자가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서울로 일하러 가면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명수는 정화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화자 씨 덕분에 이 골목이 더욱 소중해졌어요. 어릴 때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요. 그때 진호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진호는 주말마다 식당을 도우러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돕게 된 거였죠. 엄마, 오늘 손님이 많네요. 진호가 말하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분도 함께 오셨어. 선옥이 정화자를 소개해줬어요. 진호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간 후 명수는 선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찾던 걸 찾을 수 있었어요. 뭘 찾으셨다는 거예요? 선옥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따뜻한 마음이요. 명수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 그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마음을 사장님에게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정화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던 거였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요.
선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고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고말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하면 말리곤 했죠. 명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고말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말자씨, 어서 와요. 명수가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말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다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다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선옥은 그 말을 들으며 명수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다른 분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명수와 정화자는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엄마, 정말 좋은 일이네요. 진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밥값도 못 내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명수가 이렇게 큰 선물을 안겨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문득 명수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판을 바라봤어요. 선옥식당이라는 글자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옥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골목에서, 이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겠다고 말이죠. 카메라는 선옥식당의 간판을 비추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아래 작게 보이는 문구가 있었어요. 마음을 팝니다. 정말 이 식당을 잘 표현한 문구였습니다.